예, 좀 쉬었어요? 저는 안 쉬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앉아서. 자, 여기를 봅시다. 구간 i의, 요거를,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s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그러니까 알파 이퀄 알파 t, 이 정칙이에요. 정칙 곡선. 그 다음에, 어, t가 t0부터 t까지의 길이를 s라고 합시다. t0부터 공식 곡선의 t0부터 t까지의 길이를 왜 길의라고 쓰냐? 길이 s는 st라 그러면 그거는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d 알파 d 타우라고 써야 되나? t 겹치니까 얘도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한번 미분해봐요. 지금 이게 t에 관한 함수니까 s를 t로 미분하면 그러면 dt의 인테그랄 t0의 t의 d 알파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니까 피적분 함수가 되겠죠. 즉 d 알파 dt 이렇게 될 거예요. s를 t로 미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알파를 t로 미분한 거는 알파가 지금 정칙 곡선이니까 얘가 0은 아니죠. 정칙의 정이잖아요. 미분한 것이 0은 아니다가 정칙의 정이니까 크기도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S라는 애가 지금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S가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T로 미분했더니, S를 T로 미분했더니 0이 아니야. 미분할 수 있고 0이 아니야. 그러면 앞에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매개변수 교환 가능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S 이퀄 ST가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교환 가능하잖아요. 매개변수 교환 가능한 애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환 가능이에요. 매개변수 교환 가능. 즉, 역함수도 있는 거죠. t 이퀄 ts. 존재하고 얘도 미분할 수 있고, 그쵸? 정칙이죠. 그러면 알파 t라는 애를 지금 알파 t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알파의 t 자리에 이걸 대입하면 얘를 대입하면 ts 이렇게 그러면 s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우리 베타 s라고 합시다. 베타 s 이것도 그 정칙 곡선인 거죠. 정칙 곡선. 그러니까 변수가 매개 변수가 뭐죠 이번엔? s인 그런 정칙 곡선인 거죠. 실제로 정칙 곡선이냐 미분해서 구해보면 즉 베타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거는 지금 베타가 뭐냐면 알파 ts잖아요. 알파 ts 이거잖아요. 이거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건 연쇄 법칙에 의하면 알파를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를 s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알파를 t로 미분하는 거 알파를 t로 미분한 거를 s를 t로 미분한 거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역수. 근데 s를 t로 미분한 게 뭐였죠? 저 위쪽에서
이게 크기잖아요. S를 T로 미분한 게 S를 T로 미분한 게 d 알파 dt의 크기죠. 그쵸? 그래서 d 알파 dt가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니고 더군다나 얼마죠?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d 베타 ds의 크기를 구해보면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1이죠. 1. 이게 정칙이에요. 베타도. 베타도 정칙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곡선을 표현을 t로 했느냐 s로 했느냐 이제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지금 s로 표현했더니 s가 뭐였냐면 호의 길이에요. t0부터 t까지의 그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잖아요. 곡선의 길이. 흔히 이제 뭐 호의 길이라 그러는데 곡선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로 표현을 하면 어떤 곡선을 그 자기 자신의 길이를 매개 변수로 해서 표현을 하면 매개 변수로 해서 표현하면 미분했더니 1이 나오는 거예요. 크기가. 요게 근데 속도 벡터의 크기죠, 사실은. 접선 벡터, 즉 속도 벡터. 요거를 속도 벡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죠. 그러니까 속력. 속력이 1인 그런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딱 가보면 지금 한 말이 여기 나와요. 여기 정의해보면 야, 너 말고. 정의.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 알파 이퀄 알파 s가 위에서 지금 베타로 썼던 거죠. d 알파를 s로 미분한 것의 크기가 1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속력이 1이 되는 곡선. 그러니까 알파를 s로 미분하면 이게 속도 벡터고 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속력이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그렇게 되는 거를 자연 표현이다. 또는 그렇게 표현된 곡선을 뭐라 그래요? 단위 속력 곡선이다. 또는 호의 길이로 표현된 거다. 호의 길이에 관한 표현이다. 이 세 가지 비율을 다 써요. 막 섞어서 막 써요. 그래서 보면 임용시험에도 보면 자연 표현 어쩌고 저쩌고 또는 단위 속력 곡선 알파 이퀄 알파 t에 대하여 그러면 그게 t라고 써져 있던 s라고 써져 있던 단위 속력 곡선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d 알파 여기 변수가 예를 들어 뭐 x 뭐 t다. 그러면 그걸 t로 미분한 것이 1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요 변수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거. 만약에 S로 표현되어 있다면 흔히 이제 우리가 편의상 곡선은 호의 길이를 S로 많이 쓰니까 DS 이렇게 쓰는데 이게 꼭 S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어떤 사람은 나는 T라고 쓸 거야. 얘처럼 나는 폼나게 타오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요 변수로 미분했을 때 1이 되는 경우 속력이 1이 되는 곡선,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표현된 그런 곡선을 단위 속력 곡선이다.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말은 곡선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곡선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썼느냐, 그거죠. 자, 뭔 소리냐? 요 얘기. 그래서 S, 호의 길이로 미분한 거를 우리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도트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알파에 점 찍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d 알파 ds. 근데 이 s가 뭐냐? 호의 길이라 이거죠. 변수가 호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변수, 아무 변수나 그냥 뜻하는 건데 특별히 길이일 때는 여기다 점으로다 나타낸다. 위를 점으로. 자, 예제를 봅시다. 자연 표현으로 나타내시오. 이것도 복사해 가져가서 Shift Window S. 자, 봅시다. 차근차근 한번 순서대로 쭉 구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막 건너뛰기예요. 알파를 t로 미분하면 앞에서 계산했던 거죠. a sin t, a 코사인 t, b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의 크기는 한 번 더 쓰면 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속력이 지금 1인 거죠. 아니, 속력이 속력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죠. 그런데 s가 뭐냐면 s는 코의 길이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d 알파 dt의 t라고 쓰면 하니까 d 타우 사실은 막 이렇게 엄밀하게 구별 안 하고 막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아 0부터라고 합시다. 우리 t0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t0라고 하면 t0를 써야 되니까 0부터 그래야지 쓰기가 좋으니까 0부터 그러면 얘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하고 t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t는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그 자연 표현은 얘의 자연 표현은 이거의 자연 표현은 단위 속력 곡선으로 나타내면 그걸 베타 s라고 쓰면 알파 t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s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코사인 t 자리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s 그 다음에 a 사인 t 자리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s b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s 요게 자연 표현인 거죠. 실제로 이 베타를 s로 미분해 보면 s로 미분한 것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1이 돼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네요. 이 예제에서 베타를 s로 미분하면 1이다. 크기가 1이다. 단위 속력 곡선이라 이거죠. 그래서 한 정칙 곡선이 있을 때 그 정칙 곡선을 자연 표현으로 나타내면 즉 단위 속력 곡선으로 표현하면 호의 길이를 재는 방향과 출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일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호의 길이로 표현을 했을 때 호의 길이로 표현하면 재는 방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선의 길이를 재는데 내가 어떻게 재냐면 예를 들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합시다. 알파 t0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잰다. 이 길이로 s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이렇게 재는 거는 얘한테 보면은 마이너스 입장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길이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방향을 뭐 S 스타라 그런다면 S하고 S 스타하고는 서로 방향이 반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나는 여기서부터 잴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잴 거야. 이렇게. 그래? 나는 여기서부터 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잴 거야. 그러면 차이가 또 생기겠죠. 얘는 이만큼 왔는데 나는 요만큼 왔으니까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게 서로 차이가 이만큼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S라고 그러고 얘를 S 스타라 그런다면 S 스타라는 애는 S라는 애는 S 스타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이 길이만큼. 이 길이가 예를 들어 C라 그러면 C만큼이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야지 S하고 S 스타하고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고 방향에 따라서 또는 출발점에 따라서 이렇게 상수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다 이거예요. 항상 그렇다. 그게 바로 요 다음 정리. 여기 정리해 보면 알파 이퀄 알파 S하고 베타 이퀄 베타 S라는 애가 감마 이퀄 감마 T로 써져 있는 곡선의 자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이퀄 알파 S도 자연 표현이고 베타 이퀄 베타 S 스타도 자연 표현이라 이거예요. 둘 다. 그러면 S하고 S 스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S.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S,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S. 그리고 출발점이 같으면 요 상수 부분이 0, 출발점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이 여기 상수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한번 해야지. 이것도 Shift Window S 해서 요것만 딱 카피를 해가지고 가서 봅시다. 증명을 해봅시다. 지금 알파 이퀄 알파 S 베타 이퀄 베타 S 스타가 다 정칙 곡선 이게 자연 표현이죠. 그러니까 C의 이게 다 C의 자연 표현이에요. 그 말은 D 알파 DS의 크기가 1이고 D 베타 DS 스타의 크기도 1이라 이 말이죠. 지금 스타가 좀 표현이 이상하네. 자, 그리고 지금 또 알파 이퀄 알파 S가 감마 이퀄 감마 T로 표현되는 요 곡선의 자연 표현이니까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S하고 T 사이에 교환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S하고 T 사이가 즉 그거를 뭐라고 썼냐? 알파 S 이퀄 알파의 S T 이렇게 되는 즉 이게 감마 T가 되는 인 그 T 이퀄 S 이퀄 T 이퀄 TS 가 존재. 마찬가지로 베타 S 스타가 또 마찬가지로 베타 S 스타 T 이렇게 돼야죠. 이퀄 감마 T인 그 감마 짝을 왜 R이라고 썼어? 인 T 이퀄 TS 스타가 존재. 그죠? 그리고 역변환도 존재하죠. S 스타 이퀄 S 스타의 T도 존재. 왜냐하면 이게 다
요 C의 정칙 곡선이면 정칙 곡선의 그 자연 표현이니까 정칙 곡선을 나타낸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칙 곡선을 지금 감마 이퀄 감마 t를 알파로도 표현하고 베타로도 표현하고 지금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 스타가 S 스타 t인데 이 t가 요 위에 요렇게도 표현된다 그랬으니까 걔를 대입을 하면 ts 해서 결국 뭐예요? S 스타를 변수로 함수로 생각하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죠. 즉, 뭐 요거를 파이라 그런다면 파이 s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대응이 존재하는 거죠. 즉, S 스타는 이거인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1대1 대응이냐면 여기 t equal ts 스타하고 있고 역변환도 존재한다 그랬고 물론 여기도 역변환은 여기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s equal st라는 역변환도 존재하잖아요. 여기 역변환이 존재하니까 다 1대1이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정의되는 구간에서 다 1대1이고 전단사 함수니까 전단사 함수 합성한 거니까 결국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파이라는 애가 지금 요렇게 표현되는 거, 요거를 파이라고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베타 S 스타를 보면 베타 S 스타는 이거는 다시 쓰면 S 스타가 베타의 파이 S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베타의 지금 그러니까 베타하고 알파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얘가 바로 알파인 거죠. 요게 바로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자연 표현이 서로 적당히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미분을 해봅시다. 알파를 미분하면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알파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베타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고 파이를 S에 대해서 이건 다시 쓰면 베타를 S 스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S 스타를 S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마지막 식을 보면 요거를 카피해 갈까요? Shift 윈도우 S에서 얘를 크기를 봅시다. 크기를 얘네들의 크기를 보면 지금 d 알파 ds는 d 베타 ds 스타 ds 스타 d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1 요것도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ds 스타 ds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ds 스타 ds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s 스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s 더하기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한 S 그러니까 한 정칙 곡선을 서로 다른 자연 표현이 있다 그러면 한 정칙 곡선에 서로 다른 자연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자연 표현으로 나타낸 변수 S와 S 스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고 방향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한쪽 방향으로 쟀으면 그것의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냐를 뜻하는 거고 상수는 출발점의 차이가 얼만큼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 이거죠. 그렇군요. 문제는 요거 사이클로이드예요. 사이클로이드 여기 식인데 이 사이클로이드의 길이를 한번 요거 한 번 이렇게 갔을 때 한 번 이렇게 갔을 때가 이 t가 0부터 2파이까지거든요. 요 길이를 구해봐라.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요 곡선이 단위 속력 곡선임을 보여라.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알파를 그 변수로 미분한 것의 크기가 1임이 되느냐 하는 걸 보여라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건 뭐, 원을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라 이거죠, 증명. 보여라는 게 증명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매개 변수로 표현했을 때 그 원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죠. 호의 길이 지금 했으니까 한 번도 계산 안 해본 것들을 지금 뭐 이렇게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지금 했으니까 한번 길이를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다음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